자, 오늘은 제가 1.4T까지 풀용접 가능하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 풀용접 영상을 찍어 드릴 거고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 현장에서 바빠서 찍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지금 이것은 하우스 파이프고요. 여기에 제가 알기로 1.2T에서 1.4T 사이입니다. 뭐 줄자로 대보면 아시겠지만 이쪽 부분은 이발이 때문에 이렇게 약간은 두껍습니다만은 실제로는 1.2T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알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풀 용접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잡아주시고요. 딱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용접 불꽃 나오는 부분이 잘 보이게. 준비됐죠? 자, 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용접이 됐고요. 이런 거 용접할 때는 다 방법이 있어요. 제가 이걸 찍어드리는 이유는 전번에 용접 가르치는 분 영상을 찍는데 좀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지적을 하는데 좀 비웃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용접이 됐습니다. 여기에 1.2T 풀용접 영상이고요. 이쪽에서 보시면 1.2T가 1.4T여도 뭐 크게 지장은 없는 거지만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1.2T에서 1.4T 정도 될 거예요. 하우스 파이프라 상당히 얇은 겁니다. 이렇게 떼우기가 힘들고요. 그리고 요즘 용접을 일반인들한테 가르친다고 이렇게 유튜브로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조금 실망스러운 부분이 많아요. 용접의 가장 근본 기본기를 가르치지 않고 편법만 이렇게 가르치려고 노력들 하시는데 용접은 가장 기본부터 배워야 됩니다. 용접기고요. 그리고 이제 베이스 메탈, 저희가 일명 모재라고 하는 겁니다. 모재는 제가 방금 떼온 이 자재, 용접을 해야 될 자재가 모재고요. 홀더는 이 용접기 홀더가 홀더입니다. 그래서 전기를 이용해서 용접봉을 녹여가면서 붙이는 건데, 전기 용접이 힘든 이유는 이 용접봉이 녹는 만큼 손이 일정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를 작업하기가 힘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보면 동영상 보시면 이렇게 떼올 때 이렇게 이런 영상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영상의 의미가 뭐냐면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이거는 녹을 때 녹는 점이 한참 높습니다. 이 부분은 용접을 하게 되면 빵꾸가 잘 나요. 그렇기 때문에 용접을 했을 때 열이 이쪽으로 3분의 2가 가 있고 이쪽으로는 3분의 1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거를 이제 뭐 이렇게 바르는 식으로 이렇게 그냥 말은 없이 표현을 하는데, 그걸 왜 그렇게 하는지를 알고 하는 거하고는 또 틀린 거고요. 아연 같은 경우는 초보자분들은 여기를 한번 이렇게 좀 띄워서 훅 할 때 불로 한번 싹 지지면 아연이 여기에 다 녹아버려요. 타버려요. 그 다음부터 다시 용접을 하시면 조금 편하게 용접이 가능하고요. 실제로 현장에서는 뭐 밀어치기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녹이면서 앞으로 쳤다, 다시 오고 조금씩 이렇게 가는 방법들이 있고요. 근데 이런 거부터 배워서 되지를 않습니다. 용접이라는 것은 일단은 뭐 점용접이 가장 초보들이 얇은 각관을 떼올 때 가장 쉬운 방법이고요. 각도를 알아야 되고요. 이렇게 붙는 부분에서는 이쪽에서 열이 3분의 2가 가야 되고 3분의 1이 이쪽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열이 분사될 때 녹는 점을 동그라미로 이렇게 봤을 때
3분의 2 지점이 이 정도가 이쪽으로 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빵꾸를 좀 덜 내면서 용접을 할 수가 있고요. 용접은 저희가 타자 용접 컴퓨터 타자 배울 때 그런 느낌하고 똑같습니다. 꾸준히 연습을 해야 어느 순간 이렇게 느는 거지, 뭐 편법만 이렇게 먼저 이렇게 막 용접을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해갖고는 절대 용접이 늘질 않아요. 평생 가도 그냥 요것만 그렇게 하는 건데, 요게 가능한 상황도 있고 불가능한 상황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구조적으로 잘못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큰 피해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용접은 무조건 센 물을 봐야 되고요. 솔직한 말로 그 손이 철판을 놓고 먼저 제대로 이렇게 용접봉을 녹여가면서 일정하게 손이 이렇게 내려가는 것들을 연습을 꾸준히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점용접도 연습을 해야 되는 거고, 밀어치기도 용접을 해야 되는 거고, 운봉, 위빙이라고 그러죠. 저희가 위빙은 고급 단계예요. 상당히 고급 단계고, 일반인들은 그냥 점용접 정도로만 이렇게 연습을 잘 하셔도 각관 같은 거는 떼올 수가 있는데, 이제 구조적인 문제는 그런 것들은 또 따져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각관, 얇은 각관 같은 경우는 구조적인 문제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사실은 그 중량물을 저희가 하기 위해서 얇은 각관을 이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이렇게 저는 용접으로 거의 한 28년 이상을 걸어온 길인데, 요즘 유튜브로 용접을 가리키는 분들이 가장 기본기를 놔두고 이상한 것부터 가리키는 것 같아요. 그렇게 배우신 분들은 평생 가도 그냥 그것만 하십니다. 그것만. 더 이상 늘질 않아요. 기본기가 갖춰져 있어야 그 다음부터 출력이 항상 되고, 어느 순간 이제 용접이 좀 되는 게 보이고요. 그리고 용접을 하실 때는 뒤에 오는 샘물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현장 오면 이런 부분들을 제가 다 가르쳐 드리고 용접도 연습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연습하는 게 싫은 거예요. 사람들은 꾸준하게 한 달이면 한 달 동안 1시간씩 매일 꾸준히 연습을 해야 조금이라도 느는 게 용접인데, 하루 연습하고 그 용접사가 될 것처럼 생각하는 거는, 그런 참 잘못된 생각 중에 하나고요. 그런 분들은 절대 용접 배우시면 안 됩니다. 예, 꾸준하게 연습을 할 자신이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 처음에 제가 요령을 가르쳐 드려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어떻게 철판, 고물장 가서 10T 이상 되는 철판을 갖다가 아래 보기로 각도, 그러니까 저희가 90도에서 진행 방향으로 한 80도 정도, 70도에서 80도 정도를 숙여서 이렇게 녹여서 진행을 하는데, 용접봉이 녹는 만큼 손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연습을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그 모재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모재하고 이 용접봉의 간격은 한 2mm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2, 3mm 정도 띄어서 일정하게 그 패턴을 유지하는 게 용접입니다. 그리고 샘물을 보면서 쇠가 녹아서 오는지 안 오는지를 확인해야 되고요. 그런 부분들이 동시에 일어나야 되는 것들이 용접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좀 까다롭습니다만, 저희가 용접 배울 때는 이런 용접면이라는 자체가 수동밖에 없었어요. 근데 요즘은 자동 용접면이 나와 있기 때문에 크게 위험성 없이 용접을 좀 배우실 수가 있습니다. 그 자동 용접면은 용접할 때 딱 차단이 돼서 빛이 차단이 돼서 눈을 보호하는 거고요. 그리고 용접할 때 열에 의해서 사람들이 화상을 입고 눈이 아픈 줄 알고 계시는데 절대 아닙니다. 빛에 의해서, 빛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눈에 안염이 생기는 거고요. 피부 같은데 보호 장구류를 착용하지 않고 용접을 하시면 화상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인터넷에 조금만 검색하면 다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진짜 열의가 있으신 분들은 기초부터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그 편한 방법, 이렇게 누가 이렇게 용접봉을 뉘어놓고 용접한다고 하는데, 그런 거는 절대 아닙니다. 절대 용접으로서 가치가 없고요. 그리고 잘못된 것들을 자꾸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리 유튜버라지만
잘못된 상식을 전파해서는 제가 볼 때는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영상 찍었고요. 1.4T, 1.2T까지 풀용저, 예, 가능합니다. 풀용저 제가 보여드렸고요. 이런 부분들이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장에서 오래 했기 때문에, 그리고 주로 제가 다룬 분야가 현장에서 얇은 용접들을 많이 했어요. 물론 얇은 용접을 잘 하면 두꺼운 용접은 더 잘하게 됩니다. 빈 같은 거 떼우는 거는 더 쉽고요. 모재가 얇을수록 용접하기가 더 어렵고 까다로운 거는 사실이고요. 거기에 아연 도금이 돼 있으면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연 도금강을 용접할 때 아까 요령 팁을 제가 아까 하나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서 이렇게 용접 뭐 한 가지를 배우시더라도 좀 제대로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게 됐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